자, 여러분들 그 2편, 우리 고급회계 내용인데 그 1장부터 한번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연결회계의 기초다라고 돼 있는데, 자, 이 서술형 문제가 여기서는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서 연결재무제표, 우리가 취득 시점하고 그 다음에 이제 1년 후 이제 그 작성하는 거, 그거 이제 계산 문제를 좀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첫 번째 우리나라 외감법이에요. 요건 이제 흔히 말해서 외감법이라고 하는데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이다. 자, 여기에서 규정한 외부 감사 대상 회사에 속하지 않는 회사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이고, 자, 그러면 일단 외감 대상은 이 주권 상장법인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단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차기예요. 이 주권 상장 법인이 이제 될 회사들이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이 외부 감사를 받아야 되고, 그러면은 지금 상장법인들은, 그리고 또 상장법인이 될 회사들은 다 외감 대상이에요, 이게. 그러면 남아 있는 것이 이제 비상장이란 말이에요, 이게. 비상장 기업이다. 근데 이 비상장 기업은 경과 규정에 따라 가지고 이 비상장 기업, 자, 여기 일반적인 비상장 기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규모에 따라서 요건 이제 외감 받아야 되는 기업들인데, 외감에서 이제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제외되는 사람들. 자, 그것이 이제 규모로 되어 있죠. 규모로. 자, 그러면 첫 번째가 요거는 이제 무조건 외감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요것도 받아야 되고, 직전 3년도 말에 자산 총액이 125억 원이에요. 종업원 수가 130명이다라고 해 가지고, 자, 여기는 120억이고 여기는 100억이에요. 100명 이렇게. 근데 지금 다 초과하죠, 이게. 초과한단 말이에요, 이거. 자, 여기는 이제 일단은 더 판단해 봐야 되고, 직전 3년 말 매출액이 120억 원이고 부채 총액이 요게 이제 부채는 70억이에요. 이렇게 돼 있다. 매출액은 100억이고.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직전 3년도 말에 자산 총액이 이 520억 원이고, 그 다음에 매출액은 70억 원이에요. 그 자산 총액이 이게 500억이 넘어가면은 무조건 외감을 받아야 돼, 이게. 지금 여기 속하지 않는 회사라고 그랬어요. 지금 매출액은 70억 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부채 총액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매출액은 100억 원이고요. 부채는 70억 원이고, 종업원 수는 이제 100명이 되겠죠. 이게 이렇게. 자, 근데 일단 500억이 넘어가면 무조건 외감 대상. 그리고 여기도 매출액이 이 100억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것도 70억이 넘어가요. 이것도 120억이 넘어가고 종업원 수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2개 이상 해당이 되면 외감을 받아야 돼, 이게. 자, 그러면 다섯 번째로 한번 보게 되면 직전 3도 말에 자산 총액이, 그 다음에 매출액이 400억 원이래요. 그러면 자산 총액은 120억이고 매출액은 100억이란 말이에요. 자, 일단은 2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자산 총액은 이 100억 원이다. 근데 여기 지금 직전 말 자산 총액이 요것이 좀 오타예요, 오타. 그래서 매출액이 400억 원이다. 그래서 자산 총액은 120억 원, 부채 총액은 70억 원이고요. 그리고 종업원 수는 100명이에요. 100명. 근데 이제 2개 이상 넘어가면은 조건에 충족하면 외감 대상인데, 지금 이 자산 총액 요거 미달이고요. 이것도 미달이고 저것도 미달이에요. 요거 하나만 이 충족하기 때문에 요거는 외감 대상이 아니네, 이게. 이렇게. 그래서 이제 5번이 답이 되겠어요. 자, 위에 자산 총액 넘어가고 종업원 수 넘어가고 2개 이상. 자, 넘어가고 2개 이상이니까
자, 요거는 그냥 자산 총액이 500억이 넘어가면 외감 대상이다. 다른 거 상관없이. 그러니까 자산과 매출액이 500억이 넘어가면, 하나라도 넘어가면 무조건 외감 대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시험에 아주 단골이다 이거죠. 잘 나온다. 그래서 이제 반드시 정리를 좀 하셔야 돼, 이게. 자, 그래서 지금 여기 그 밑에 자, 그 정리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 부분. 자, 일단은 여기 첫 번째 나오는 이 주권 상장법인 무조건 외감 대상이고요. 왜냐면 주식이 거래가 되니까. 그리고 다음 사업연도 주권 상장이 되려는 주식회사. 그래서 이 해당 사업연도와 또는 다음 사업연도에 이 주권 상장법인이 되려고, 자, 주권 상장법인 이렇게 돼 있고, 자, 이건 뭐 규모 이런 거 따지지 않고요. 무조건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비상장 법인이에요. 자, 비상장 이 법인은 일단은 이 자산하고 부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매출액하고 그 다음에 종업원 수예요. 요 네 가지. 자, 네 가지 중에 자산 같은 경우는 이제 120억 이상이고요. 부채 같은 경우는 이제 70억 이상이고요. 매출액은 100억 이상이고요. 똑같아요, 이게. 자, 요거는 이제 요 앞에가 100자 이렇게 좀 외워 주시자 이거죠. 100명 이상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요걸 좀 요렇게 외우고요. 요 120억, 70억 이렇게 이제 좀 외우시면 되겠죠, 이게.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외감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여기에서 이 두 가지 이상을 갖춰라. 자, 그러면 외감 대상이 아닌 이 기업은 요 똑같이 돼 있는데 요게 이제 미만이 되겠죠. 미만. 요것도 미만 이렇게. 요것도 미만 이렇게. 요것도 이제 미만이에요. 근데 이제 요 밑에는 세 가지 이상 만약에 미만이면은 외감을 안 받죠, 이게. 여기가 두 가지 이상이니까 여기가 세 가지 만약에 이상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이 두 가지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요. 반대니까. 여기 이제 두 가지 이상 갖춰라. 근데 여기가 세 가지 이상이라는 얘기는 여기는 하나만 갖춘다는 얘기. 그래서 뭐 이상으로 할 때는 두 가지 이상 갖추면 외감 대상, 미만으로 얘기할 때는 이제 세 가지 이상 이 갖추게 되면은 외감을 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이게. 그래서 여기 미만으로 표시됐을 때는 여기 3개 이상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상일 때는 이제 이 2개 이상 이 갖추지 않으면 이 외감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 세 가지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여기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500억이 넘어가거나 이렇게. 여기 5화예요. 여기 매출액이 500억 이상이면은 요거는 외감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외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그 외감을 받지 않으려면 여기 500억 미만이고 엔드예요. 그 다음에 500억 미만이면 외감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요것 좀 정리하시고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자,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주권 상장법인, 그 다음에 단기하고 다음 사업연도 이 주권 상장법인이 되려고 하는 회사. 자, 그 다음에 비상장법인이 남았는데, 자, 비상장법인은 이 네 가지를 따져서 두 가지 이상을 갖추면 외감을 받아라 이거죠, 이게.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이란 얘기는 두 가지 미만이면은 결국 이 밑에 게 세 가지 이상 갖췄다는 얘기죠. 그러면 외감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요렇다 하더라도 단 요 자산은 500억이 넘어가고 다 요거 미만이다. 그렇다면 500억이 넘어가면 무조건 받아야 돼, 이게. 그리고 나머지 세 개를 갖췄는데 500억 이상이다.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받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둘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받아야 돼요. 나머지 세 개를 요 미만이더라도. 근데 만약에 요거 세 가지 갖추고 그 다음에 자산이나 매출액 요건데 이 두 개 다 500억 미만이면은 이제 외감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 무조건 나온다 생각하고 좀 이 정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연결재무제표 작성 기업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연결재무제표 작성 기업. 자, 이 부분 일반 기업 표준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 기업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것은 원칙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배기업 자체가 종속기업이고 우리 수업 시간에 예를 들었던 게 A가 최상위 지배기업이고요. B가 이 중간 지배기업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80%, 70% 이렇게 돼 있다면 요 B라고 하는 여기는 지배기업이기도 하지만 종속기업이기도 해요. A한테는 종속기업이지만 C한테는 지배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중간 지배기업이다. 이렇게 중간 지배기업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이 만들어야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야지. 그리고 B는 요 만든 이 연결재무제표 가지고 또 이렇게 만들어야죠. 이게 이제 원칙이지만 중간 지배기업은 최상위 지배기업이 우리 기준수에 따라 연결재무제표 만든다면 여기 이 중간 지배기업은 면제된다 이거죠. 연결재무제표. 그래서 요 작성이 면제된다. 이거 맞죠? 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다만 이 중간 지배기업이 이 금융업이면 이해관계자가 많기 때문에 요거는 작성을 해야죠. 작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여기 지금 두 번째 금융보험업에 영위하는 법이니 여기 금융보험업이에요. 요 보험업 다 정확하게 좀 명칭을 금융보험업. 중간 지배기업인 경우는 그 기업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2번도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최상위 지배기업이 만약에 해외 기업이다. 해외다. 자, 그렇다면 국내 기업 중에서 최상위, 여기 국내 기업 중에서 여기가 만약에 B가 최상위 지배기업이다. 그러면 요것도 작성을 해야 돼요. 작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원칙은 최상위 지배기업이 기준수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만들었다면 중간 지배기업은 면제. 자, 다만 중간 지배기업이 금융보험업이면 작성을 해라. 그리고 최상위 지배기업이 해외 기업이다 이거죠. 그렇다면 우리 국내 기업 중 최상위 지배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지배 종속 관계가 순환적으로 발생한다. 우리 A, B, C. 자, 이렇게 뭐 80%, 그 다음에 70%, 그 다음에 이제 60% 서로 이렇게 엮여 있어요. 이게 순환적으로. 그럼 이거 직전 3년도 말에 이건 이제 자산 총액이죠. 자본이 아니고 자산 총액이 최대인 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거예요. 여기 4번이 틀렸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IFRS 이것은 유럽에서 만든 세계 표준 기준서예요. 근데 우리나라 외관법, 동법 시행령을 따를 필요가 없죠. 이게 왜냐하면 이제 전 세계 적용되는 기준서를 우리가 가져다 쓰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지금 우리나라 외관법 등 동법 시행령, 요거는 이제 일반기업회 기준이죠. 일반기업회 기준. 지금 그 한국지대기 이 국제회계 기준은 그 국제 기준에 따라서 준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5번도 맞고, 그래서 4번이 요거 틀렸다 이거죠. 이거 자본이 아니고 자산이에요. 직전 3년도 말에 자산 총액이 가장 큰, A가 가장 크면 A가 만드는 거고요. 이렇게. 자, 이것도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 쭉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요거 우리가 다뤘던 내용이죠. 원칙적으로 지배기업 자체가 종속기업이면서
최상위 지배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면 우리 중간 이 지배기업은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자, 다만 이 그 법령에 따른다 그래서 나와 있죠. 근데 요게 뭐냐면 요거 주식회사 외관법이죠. 거기에 따라서 연결 작성 기업을 규정한 여기 지금 이 종속기업 중에서 제외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IFRS에 적용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외관법에 따라 적용받는 일반기업회계 기준에서 그 경과 규정이 있어요. 예전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 경과 규정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소규모 우리 이 비상장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모든 종속기업들을 다 연결재무제표 범위에 집어넣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일반적인 우리 연결재무제표 여기 앞에서 봤지만은 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이 다 집어넣게 돼 있어요, 이게. 자, 근데 예외로 우리 코로나 그때 경과 규정이 하나 이 개정이 돼 가지고 2027년까지 이 종속기업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기업들을 열거해 놨어요, 이거를. 자, 근데 그거는 뒤에 아마 또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게. 그것도 시험에 잘 나온다 이거죠. 근데 물론 그거는 2027년까지만 경과 규정으로 그 이 연결재무제표 작성할 때 종속기업에서 빠질 수 있는 회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거는 이제 뒤에 따로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서 보고. 자, 일단 우리가 지배력이라고 하는 부분, 자, 이것은 지배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분율 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 지배력 기준이 있어요. 실질 지배력 기준 이렇게. 그래서 일단 지분율 기준은 과반수, 즉 반수가 50%인데 그거를 초과했죠. 그래서 50%를 초과하면 반증이 없는 한 다른 어떤 그 법률이나 계약에 의해서 의결권을 제한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소송에 의해서 의결권에 어떤 제한을 받으면 그 반증이 없는 한 50% 초과하면은 일단 지배력을 갖는다고 봐요. 근데 여기 반증이 있으면 이 지배력을 갖지 못하고, 자, 실제 지배력 기준은 50% 이하예요. 50% 이하지만 어떤 사유에 해당이 되면, 그러니까 이제 지배력을 갖게 되는 어떤 사유가 있어요. 즉 말해서 나는 40%고 어떤 20%의 주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을 받는다라든지 그런 계약에 의해서,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이 되면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갖게 된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다른 기업 의결권의 절반, 이게 50%죠? 미만, 그럼 합쳐서 50% 이하예요. 소유하더라도 그 기업을 지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 실질 지배력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투자자와의 약정. 그 지금 다른 투자자가 20%를 가지고 있고 내가 40%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의결권에 대해서 만약에 위임을 해서 내가 행사할 수 있게 그러면은 60%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돼요. 이 부분은 이 실질 이 지배력 기준에 의해서 이 지배력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인데 법규나 약정에 따라 기업의 재무정책,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이게. 근데 재무정책, 영업정책을 결정할 때 다른 경제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대. 그럼 이거는 공동지배력이에요. 공동지배력, 이렇게. 자, 근데 공동지배력은 우리 A회사, B회사가 어떤 이 기업, C라고 하는 기업의 이 공동 지배력을 갖게 되면 A하고 B 둘 다 어떤 기업도 지배력을 독자적인 지배력을 배타적인 지배력을 갖지 못해. 그래서 연결재무제표를 만들지 않아요. 자,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조인트 벤처라고 해가지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연결재무제표 작성 안 한다고 그랬어요. 지분율과 상관없이 어떤 동의에 의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한다면 누구도 배타적인 지배력을 갖지 못한다.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이 작성하는데 지배기업은 유일하게 딱 한 명이어야 돼요. 한 명. 한 기업이어야 돼요. 두 기업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공동지배력은 연결재무 작성 안 해요. 이거는 지분법을 적용하지. 지분법을 적용하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래서 이번은 지배력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공동지배력에 대한 얘기야, 이게. 그래서 누구도 배타적인 지배력을 갖지 못하고 반드시 합의에 의해서, 동의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돼, 이게. 그래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다라는 거. 2번이 이제 이 답이 되겠네요. 자, 세 번째 보면은 일단 이사회나 이에 준한 의사결정기구에서 우리가 어떤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 기업을 지배한다면 그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 기구의 구성원. 자, 여기 구성원이에요. 구성원이고 밑에는 의결권이에요. 의결권. 여기 의결권. 근데 이것이 다 과반수의 의결권과 과반수의 구성원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뽑을 수 있거나 또는 해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여기는 행사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자, 그 기업의 의사결정 기구에서 이 구성원들, 구성을 우리가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고 과반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요 네 가지 중요하다. 5번은 보지도 마세요, 이게. 이거 모두 맞는 지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틀렸죠. 여기 2번은 틀렸는데 2번은. 그럼 2번은 틀렸고 사실 5번도 틀린 거야, 이거. 일사가 모두 맞다는 이것은. 그래서 문제가 조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제 말고 여기 있는 내용에 좀 집중하세요, 이게. 그래서 이제 요 네 가지 내용, 이건 좀 중요하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2번이 답이고요. 5번은 그냥 빼버리시고. 자, 이거 특수목적 기업인데 이것도 그냥 참조만 하세요. 다만 여기 다 무슨 말이 들어가야 돼? 과반. 그러니까 반이 50인데 50은 초과하는 어떤 그런 걸 다 가져요. 반드시 이런 말이 꼭 들어가. 여기 과반이다. 뭐 이런 거 이렇게. 자, 이제 되어 있고 여기 과반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연결대상 재해법인이다. 이건 좀 중요하죠,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은 모든 종속기업은 포함이다. 종속기업을 포함해요. 이렇게. 자, 이게 원칙이야. 이렇게 바꿨어요. 모든 종속기업들은 연결재무제표, 이 연결 범위에 다 포함시키게 돼 있어요. 근데 규모가 좀 작은 어떤 이 비상장, 이 기업들은 이거 다 합치기가 쉽지가 않아, 이게. 왜냐면 조그만 회사들, 뭐 자본금이 10억도 안 되는 회사들, 이런 다 합쳐야 되냐. 근데 여기 지금 예외로 경과 규정을 둬서 요것은 이제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과 규정을 둬서 여기 열거돼 있는 기업들은 종속기업에서 뺀다 이거죠. 뺀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경과 규정을 적용하는 기업이 누구냐면 소규모 비상장 법인이에요. 이렇게. 비상장 법인이다라고 해서 요 기업들은 경과 규정에 따라서 이 열거된 이 회사들을 이 연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제외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맞게 연결된 것은 자, 거기 우리가 수업 시간에 봤는데 그 열거된 이 회사 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 자, 요 2분의 1 이상, 요거 있었죠? 2분의 1. 그 다음에 이제 투자회사들이 있었어요. 구조조정, 우리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 그리고 청산중에 있거나 요거 1년, 이렇게. 지금 C는 틀렸죠? 요거 1년 이상인데 2년 이상 휴업 중인. 요 C가, 일단 들어가고요. 요거는 이제 거기 열거돼 있는 거하고 요게 틀려서 그래, 이게. 청산중이거나 이게 1년 이상 휴업 중인 주식회사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2를 보면 직전 3년도 말에 자산총회, 부채총회, 종업원 수가
외관법 시행령의 외부감사 대상 기준에 미달하는 회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여기 교재에 보게 되면 요거 이제 1년이기 때문에 요게 하나 틀렸고 제외법인이고요. 그 직전 3년 말 자산총회, 부채총회 요거 있죠. 요거 미달하는 주권 상장법인이 아닌 회사 연결 대상 법인에 제외됐어요. 제외법인에 우리가 해당이 됐었어요, 이게. 근데 이제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결 대상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다시 개정이 돼 가지고 이것도 경과 규정에 따라서 요게 21년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22년도에 우리 또 개정된 내용이 또 나왔어요, 이게. 지금 그게 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 이게. 코로나19 대유행 때 요 규정이 있었는데 2022년도 또 12월 말에 또 개정이 돼서 일단 이것도 27년 12월 31일까지 이 제외되도록. 자, 그래서 여기 일단은 그 C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는데 E는 요거 제외법인에 포함돼요. 근데 여기 문제에서는 이 종속회사 포함된다라고 돼 있는데 제외한다. 여기 이제 대상 기준에 미달하는 회사는 제외된다. 자, 근데 전쟁이나 천재지병,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포함시키 곤란한 회사. 이것도 열고 돼 있었죠. 계약 등에 의해서 다음 3년도 말까지 처분이 예정된 종속기업 이것도 있었어요. 이게. 그래서 소규모 비상장 법인에 해당이 되면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거예요. 이게. 그걸 좀 참조하셔가지고 이거 굉장히 많이 열거가 돼 있었어요. 그리고 요것도 있었어요. 이것도. 자, 그 이제 22년도 12월 말에 개정이 돼서 경과 규정에 따라서 이것도 포함이 돼서 일단 연기가 됐다 이거죠. 27년 12월 말까지 일단은 종속기업에서 제외되는 걸로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어요. 이게. 그래서 답은 1번인데 저 2도 제외 법인에 포함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그 PPT 자료로 이제 쭉 이 개정된 경과 규정 그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많았죠. 열거된 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 있고. 자, 뭐 더 추가돼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기 열거돼 있는데 상법에 따라 합병 절차 진행 중인 회사로서 해당 3년도 내에 소멸될 주식회사 당해 3년도 말로부터 3월 이내 해산 결의하고 다음 3년도 말까지 청산이 예정된 종속기업에서 거기 열거된 것들 그거는 좀 봐주셔야 돼. 왜냐하면 27년 말까지 경과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거라 이것도 의외로 잘 나와요. 이게 종속기업에서 제외되는 거. 원칙은 뭐다? 다 집어넣어라. 근데 이제 소규모 이 비상장 기업에 해당이 되면 요거 제외될 수 있는 기업들 열거돼 있죠. 자, 아무튼 뭐 이 정도 보시고. 근데 이게 27년까지니까 뭐 27년 이후에 뭐 어떻게 연장이 될지 아니면 그 다음부터는 다 집어넣어야 된다 그러면은 이 시험에 안 나오겠죠. 뭐 이게. 자, 그 5번째 보면은 이제 종류와 양식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연결재무제표는 우리 개별재무제표 종류하고 똑같죠. 그래서 앞에 연결만 붙은 거야.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가 다 들어가죠. 자,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의결권 100%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그러면 비지배 지분이 있다는 얘기죠. 종속기업의 주주는 지배기업과 비지배 지분으로 구성이 되겠죠. 따라서 연결재무상태표 자본을 우리 지배기업 지분과 비지배 지분으로 구분 표시하죠. 자, 영업권이라고 하는 거 무형자산이 연결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자, 작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어요. 왜?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우리 취득가액하고 차이 나는 금액이 그 영업권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자, 이때는 지배기업이 종속기업 투자주를 취득할 때 지급한 대가 이게 취득원가예요. 근데 그거하고 종속기업 순자산에 제가 공정가치하고 비교한다 그랬지. 이게. 그래서 공정가치에 이 지배기업 지분율을 곱한 그래서 요거 부분 영업권이라고 하는데 지배기업의 영업권만 계산하는 거예요. 비지배 지분은 영업권을 계산 안 해요. 이게. 그래서 그 금액보다 더 클 경우 그건 발생하는데 요 문제가 이거죠. 장부가치가 아니고 공정가치지. 이렇게. 공정가치. 요 3번이 틀렸어요. 이게.
자, 비지배 지분이 있는 경우 연결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손익 하단에 이것도 이 손익계산서도 마찬가지로 지배기업 지분 순손익과 비지배 지분 순손익을 나눠주고 우리 재무상태표도 지배기업 지분과 비지배 지분 나눠줘야죠. 여기는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이제 순손익이 붙은 거지 이게 이렇게. 자, 연결 자본 변동표의 자본에 비지배 지분이 표시되므로 연결 자본 변동표에도 비지배 지분의 단기 변동 내역이 별도로 표시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보면 기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변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말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 자본금부터 자세하게 여기 이익잉여금까지 이렇게 이익잉여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비지배 지분이에요. 비지배 요까지만 쓸게요. 자, 이게 이제 20%고 여기는 80% 지배기업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변동분도 그다음 기초도 표시가 돼요. 그 대신 이 지배기업 거는 자세하게 여기 비지배 지분 거는 순액으로 해서 이렇게 표시가 됐죠. 그래서 합쳐서 100% 합계가 나올 거예요, 이게. 비지배 지분의 변동분도 여기 반영이 돼요. 이렇게. 근데 이제 지배기업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지진 않고 이렇게. 자, 이제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답은 요것이 공정가치하고 취득가액하고 비교하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물론 지배기업 지분율만큼 해서 지배기업의 영업권만 계산하는 거다. 이렇게 좀 봐주시고. 자, 연결재무제표 및 연결 현구름표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연결 현구름표는 개별 현구름표와 마찬가지로 우리 영업활동 현금에서 영업에 창출된 현금은 직접법, 간접법 중 선택이죠. 물론 직접법이 권장되는 거예요. 직접법이 권장된다. 근데 실무에서는 직접법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굉장히 그 각각 뭐 매출, 매입, 그다음에 종업원 관련해서 쭉 다 계산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복잡해지니까 이제 간접법이 편하지.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주로 이제 간접법식으로 좀 작성을 하는데 요거 대부분 간접법으로 작성하고 있다. 자, 근데 종속기업이 연결실제에 새로 포함되거나 연결실제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 종속기업과 관련된 현금은 영업투자, 이 재무활동 중 어느 활동으로 인한 현금으로 구분해야 하는지가 모호함으로 연결실제 변동이란 현금의 증감으로 해서 별도로 요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연결실제에 새로 들어오거나 그러니까 이제 요번에 투자를 해서 이 종속기업의 연결실체가 새로 들어오거나 또는 지분을 팔아가지고 연결실제에서 제외되는 경우에요. 자, 그럴 때 그 종속기업과 관련된 현금으로 자, 이것이 어디에 들어갈 거냐. 왜냐면 우리 종속기업이 아니었다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번에 제외됐단 말이에요. 그거를 어디 활동에 집어넣을 거냐. 이제 그거를 이렇게 연결실제 변동이란 현금의 변동. 그래서 연결실제 변동이라는 말 별도로 구분 표시를 해요. 요게. 자, 그 다음에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 처분한 후에도 요거 계속해서 지배 종속 관계 유지되는 경우 자, 요 안에 자, 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뭐 80, 뭐 70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식을 A가 요 B에 대한 주식을 뭐 5% 팔았다. 뭐 그래도 지배 관계죠. 지배 종속 관계란 말이에요. 그리고 B가 또 이렇게 해서 10%를 또 취득을 했다. 그래도 지배 종속 관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추가로 취득 또는 처분한 후에도 계속해서 지배 종속 관계 유지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취득, 처분, 이 거래는 우리가 여기 이제 투자 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안에서 움직인 거라 이것은 투자 활동이 아니고 자본 활동이에요. 요 자본 활동은 이거 재무 활동이라고 하지. 요거 그래서 이 부분 재무 활동이다. 재무 활동이다. 이렇게. 자, 근데 여기 위에 새로 포함하거나 또는 이 제외되는 거 있죠. 그때 이 지분 그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 이 돈 나가고 들어온 거, 자, 그것은 투자 활동으로 봐요. 근데 이제 요거는 뭐냐면 그 안에서 이 연결실체, 그러니까 이제 종속기업과 관련한 그 현금은 요렇게 돼서 경우 그 종속기업과 관련된 현금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포함이 된 상태에서 현금 흐름, 이렇게 제외된 상태에서 이제 그 현금 흐름은 어디에도 구분하기 어려울 때는 이제 이렇게 돼 있지만은, 그 취득하거나 이게 처분할 때 현금 있죠? 그거는 투자 활동으로. 그리고 요거 있죠? 이 안에서 취득을 하고 처분을 했는데 지배종속가 유지가 돼. 아까는 취득해서 종속기업이 됐고 처분해서 종속기업이 안 됐어요. 그때 들어간 현금, 그거는 투자활동으로 보지만 여기 이 유지되는 상태에서의 취득, 처분, 거래에서 발생하는 것은 재무활동이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은 이제 재무활동이다. 요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취득으로 인해서 종속기업이 됐고 처분을 통해서 종속기업이 안 됐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될 때는 그때 들어간 현금은 투자 활동이야. 근데 지배 종속 관계가 유지되면서 취득하고 처분하는 그때 발생한 현금은 재무 활동이다. 이거 좀 구분을 조금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자, 그다음에 개별 재무제표, 연결 재무의 종류 똑같다고 그랬고 일단은 4번이 틀렸다. 이렇게 좀 봐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2장인데 2장은 조금 쉬었다가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